다들 촬영 끝나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호텔 뷔페라도 한번 회식 한번 할까? 1등에 당첨이 됐네. 소장님, 비결이 뭐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샀어요. 소장님, 25명 동시 당첨됐는데요? 뭐야? 그럼 당첨금 얼마 안 되는 거야? 안 돼, 거짓말!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슈 어머니 어예진 소장입니다. 인생 역전의 꿈이라고 불리는 복권, 여러분도 한 번씩 구매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최근 한 인기 크리에이터가 로또 복권을 1000만 원어치나 구입하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로또는 1회당 10만 원까지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고자 다른 지점에 일일이 방문을 해서 구입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물론 4등, 5등만 당첨됐기 때문에 176만 원이라는 금액 정도밖에 얻질 못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아예 한 회에 발행된 로또를 모두 사버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어머니에서는 이 복권 한 장에 담긴 신기하고도 기막힌 경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주장한 경제학 이론인 전망 이론과 연관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생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불확실하거나 위험을 수반한 의사 결정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에 의해 주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을 취하기 쉽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몹시 싫어하지만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로또 복권은 당첨번호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약 800만 분의 1로 흔히 벼락 맞을 확률보다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작은 확률에 도전하는 것도 이러한 전망 이론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또 로또 복권은 판매량에 따라 1등 당첨금이 결정되는 구조라 회당 당첨금은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최고 당첨금은 407억 원, 최저 당첨금은 4억 원으로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남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1등 당첨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200만 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3억 원까지 22%, 3억 원 초과는 33%를 원천 징수해 만약 10억이 당첨된다면 최종적으로 실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7억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권은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복권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대대적인 추첨 행사를 벌여서 땅이나 노예, 선박 등을 나누기 위해 복표를 사용했고, 중국의 진나라에서도 만리장성 건립을 위해 키노라는 복권 게임을 국가 행사로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등이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했는데, 그 돈의 일부는 전쟁 경비, 식민지 개척 등에 활용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친목 도모와 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네마다 어머니들이 들었던 개가 복권과 같은 개념인데요. 조선 후기 각 개원의 이름을 적은 알을 넣고 뽑힌 사람이 당첨되는 형식의 산통개와 작백개라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제도는 16세기부터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됐습니다. 1930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현대 복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번호 추첨식 복권을 판매해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 복권은 1947년 올림픽 후원권이라는 이름으로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됐습니다. 액면 금액은 100원으로 총 140만 장이 발행됐는데, 그 당시 1등 당첨금은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에 8,3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이후 여러 종류의 복권이 발행되면서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복권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준비하시고 쏘세요! 라는 멘트로 유명한 1969년 발행된 주택복권입니다. 주택복권은 월 1회, 3회를 거쳐 매주 발행되는데, 올림픽 복권이 등장하며 중단되었지만 약 37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판매된 복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로또 복권은 2002년 12월부터 판매되어 지금까지도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권을 사서 당첨금을 받고 복권을 팔아 생긴 수익금은 도대체 누가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아래에 있는 복권위원회가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복권을 팔아 생긴 수익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 그리고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복권기금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구성한 복권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권 1,000원짜리 하나를 사면 약 400원이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기금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기도 하고 문화재 관리부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소외계층 복지사업, 임대주택 건설까지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권이라는 이미지가 사행산업 쪽으로만 편중이 돼 경제 규모에 비해 복권 산업이 OECD 국가들 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복권을 사행산업인 동시에 유용한 공공기금 확충 수단으로 여기며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면 복권은 사행심 조장 및 노동 의혹 저하, 중독, 범죄 유발, 사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문자로 로또 예측 당첨번호를 제공한다는 스팸이 다수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예측 시스템이랑은 달라.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특별한 로또 예측 번호 시스템이야 라면서 회원비를 받아냈는데요. 조사 결과는 당연히 당첨 가능성과는 무관한 이미 번호였고, 이는 명백한 사기 혐의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복권 알고리즘을 연구해 무려 14번이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루마니아의 수학자 스테판 만델입니다. 복권 구매 수량이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아 모든 경우의 수를 구매하는 방법을 이용한 건데요. 거기에 더해 당첨자가 없어 당첨금이 2월 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당첨금의 3배가량을 모두 획득해 투자금을 다시 돌려주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국가들이 판매량을 제한하면서 해프닝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쓰는 건 불가능한데요. 복권기금법 제5조에 따라 복권을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해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체 경우의 수를 구매한다면 약 80억 원이 필요하고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웃나라 중국에서 복권 판매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중국의 복권 판매액은 약 3,757억 위안, 우리 돈 70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복권 판매 업주들은 입을 모아서 청년층의 구매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국 MZ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명 SNS에서는 만약 한화 300억 원대의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해시태그가 4억 개 가까이 조회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청년들이 복권에 매달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극심한 취업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집을 살까 차를 살까 고민하다 복권을 사고 등굣길에도 복권을 산다 라는 어록이 생길 정도로 복권 구매가 눈에 띄는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이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 6조 4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복권 판매액을 기록한 바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니 복권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복권이 최초 발매된 이래로 54년간 해마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복권 판매량이 늘 것 같지만 오히려 경제가 성장할수록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간에서는 복권은 가난할수록 더 많이 살 것이라는 인식도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 높은 계층이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어머니 세 줄 요약.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복권. 통계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판매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복권은 국가 재정에 있어 유용한 공공자금 확충 수단으로 여겨지는데요. 우리나라는 복권을 팔아 생긴 수익금을 통해 국가기술 발전과 개발 사업,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공익사업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권은 사행심 조장 및 노동 의혹 저하, 사기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해서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희망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복권에 대한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트렌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